속보입니다. 긴급 속보 전달을 위해 성재준 국장을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모두가 다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계엄 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길,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했습니다. 애당초 민주당이 계엄 전부터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던 모습은 그냥 계엄 전과 후가 차이가 없었거든요. 행정부를 마비시켜 놓고 사법부를 마비시켜 놓고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그 설마를 현실로 만들더라고요. 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권한대행의 대행까지도 탄핵시키려고 그렇게나 길길이 날뛰다가 지금의 민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가버렸죠.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소보로빵이 됐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우원식이 김경수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만찬까지 가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그 조홍천이 했던 얘기가 뭐라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꼭 소보루빵만 팔라는 법 있냐? 아니 무슨 우리가 팥빵을 팔아도 되는 거 아니냐? 대전 성신당 같은 데 가보면은 소보루빵도 팔고 팥빵도 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소보루빵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팥빵도 필요하다. 그게 우원식이 될지 김경수가 될지 누구는 모르겠지만 팥빵도 필요하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게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한국갤럽, MBS 그리고 또 심지어 구라미터라고 불렸던 리얼미터를 보든지 간에 뭘 보든지 간에 지금 국민님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질 수 없는 싸움을 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플랜 B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그게 여론조사에 따라 가지고 점점 더 지금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의 이런 운명을 끝맞출 수 있는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인데 아시는 바처럼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3월달 전에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미 그 법원이 그런 식으로 지금 선포를 한 상태이고요. 남아있는 것 같은 경우는 위증교사의 문제인데 사실 이제 그 이재명 입장에서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올 거라는 것은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직전까지 페이스북에다가 수차례 글을 올리면서 자기가 무죄다라고 주장할 당시에 이재명이가 글을 올렸던 거의 대부분의 글들은 위증교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위증교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무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한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나 글을 많이 쓴 거겠죠. 정작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글도 몇 번 안 썼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이재명이 예상을 했으니까. 근데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 같았던 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나오게 되고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또 유죄가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이 멘붕에 빠져 있던 것인데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렸네요. 유죄가 나올 게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또 쾌재를 불렀던 것 같은데 검찰이 그 이후에 준비한 걸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검찰 쪽에서 300쪽이 넘는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한 것 같아요. 볼드체에다가 밑줄까지 그리고 또 심지어 강조점까지 써가면서 반드시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유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원에 항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보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2002년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김병랑 전 성남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고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이재명이 구라를 쳤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검사 사칭으로서 죄를 이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된 거는 KBS랑 그다음에 이제 김명란 전 시장 두 사람이
짜고 친 결과로 내가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구라를 쳤던 겁니다. 그 구라를 입증받기 위해서, 구라를 더 구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이제 썼던 게 김진성 씨의 뭐였던 거예요? 위증이었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위증 교사를 했다라는 거죠. 검찰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이 도지사식 상실 위기에 처하자 10수년 동안 연락조차도 한 적이 없었던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위증을 요구했다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거는 명확한 지금 얘기입니다. 김진성 씨한테 직접 전화를 건 거 팩트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변론 유지서까지 보냈던 것도 팩트입니다. 다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그 법원은 뭐라고 판단을 내렸었습니까? 이재명도 그때 이제 뭐 김병란과 KBS 양측에 무슨 뭐 짬짬이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구라를 쳤다라는 거를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김진성이 실제 위증을 할지는 몰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개떡같은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김병란과 KBS가 무슨 뭐 이렇게 협작을 해가지고 자기를 뭐 골로 보내려고 했다. 이거 구란 거 알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또 김진성 씨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거 그래 알겠어. 텔레그램 메시지 보냈던 거 알겠어.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한들 김진성 씨가 직접 그렇게 위증을 할지 말지는 이재명이 확신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위증교사라고 할 수 없어.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위증교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판사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아니 당연히 위증교사를 할 때 100%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90%, 80%, 70% 확신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그리고 위증교사를 하는 것인데 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증교사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판사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하는 얘기도 뭐냐? 이재명을 무슨 뭐 김병란 신장과 KBS가 그렇게 주범으로 몰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증거도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이 주장 자체를 2심에 가서는 이것까지 철회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심 재판부가 합의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KBS랑 김명란 시장 측이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이재명을 보내려고 했다. 이게 구라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판결문 말미에서나 재판부가 살짝 언급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거를 유무죄 판단할 때는 고려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 측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아니 판사가 이재명이 주장했던 게 구라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디에 적용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내릴 때는 적용시키지 않고 혹시나 논란이 될까봐 내가 이거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뭔가 방어망을 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재판 말미에 살짝 언급한 수준밖에 안 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판부가 했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였냐? 이재명이가 김진성의 허위 진술서 작성에 관여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또 재판부가 봤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변론 유지서를 보내주고 그리고 또 뭐 전화를 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재명이가 김진성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개입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인데 법원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번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진성 씨가 이재명 측으로부터 증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진술서를 자기가 작성해서 누구한테 보내줬냐? 이재명의 비서실장.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극단 선택을 했던 전영수 씨입니다. 전영수 씨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김진성 씨가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뭐냐? 일부 수정 중이니 보고 드린 후 연락 주세요. 이렇게 김진성 씨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할게요 라고 하는 거를 작성해서 이재명 측에 보냈어요. 그리고 김진성 씨가 하는 얘기가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피드백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고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보고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전영수 비서실장이 그거를 받고 김진성 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수정본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식으로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김진성 씨가 다시 이거를
갖다가 수정해가지고 이 전영수 비서실장한테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제 또 김진성 씨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보여드리고 난 뒤에 보충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완벽하게 이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김진성 씨는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뭐라고 진술할지 그거의 초안을 이재명 측에게 보내주고 이재명 측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가지고 검찰에 진술했다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법원의 1심 판단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판사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위증을 받고 난 뒤에 교사를 받고 난 뒤에 그리고 위증을 하고 난 뒤에 이재명 측에 청탁까지도 했다라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위증하고 난 뒤죠. 2021년도 8월 달에 이재명에게 선거 캠프 정책 분야 인사로 모 국립대학교의 총장을 갖다가 추천을 했고 실제로 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캠프의 교육특보로 임명되기까지도 했대요. 그때 당시 김진성 씨가 이재명한테 이 지금 총장의 휴대전화를 갖다가 딱 이렇게 번호를 보내니까 이재명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답했다라는 거죠. 위증교사 1심 같은 경우는 판사가 정말 미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법리적인 논리 어떤 거를 보든지 간에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반드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거는 100% 이재명이가 당연히 무죄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죄가 나왔던 선거법 위반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고요. 이재명이가 유죄라고 생각했지만 무죄가 나와가지고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위증교사 오히려 2심에서 더 강력하게 나오게 됨으로써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본격화 수준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 악몽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과연 이재명이가 팥빵 정도가 될 수 있을지 튀김 소보루빵이 될 수 있을지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성심당에서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